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민심, 전심, 여론이 알고 싶다. 이 시대 최고의 여론 분석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매주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시대 최고의 여론 분석 전문가 그러면은 딱 이 말이 나갈 때 기분들이 어떠세요? 저는 저를 빼고 두 분 얘기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 실제 그렇지가 않은데 너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 혹시 그렇지 않으시면은 최고 한 분을 소개를 해주세요. 저희가 패널 교체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택수 대표로 그냥 단독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하도 메가톤급 이슈가 잇따라 터지는 바람에 좀 가볍게 시작하려고 그냥 농담 한번 던졌습니다. 이 메가톤급 이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죠. 김정은 폭탄이 셌습니까? 안희정 폭탄이 셌습니까? 네, 저희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리얼미터 주중 집계인데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 모두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 확산 보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그 3.5 남북 합의 소식이 당청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만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 확산이 더 큰 영향을 미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소폭이긴 합니다만 0.9%포인트 빠진 65.6%를 기록했고요. 민주당 지지율도 2.4%포인트 빠진 47.6%를 기록해서 뭐 약보합세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서로 상쇄가 돼서 근데 안희정 전 지사의 파문이 조금 더 컸기 때문에 당청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두 가지 이슈 중에서 이제 어느 게 더 컸느냐 이제 파악해 볼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게 북한의 이제 대표단을 이제 파견해서 한 것들이 상당히 이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제 사안이었고, 사실은 이제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이슈가 사실은 전 국민이 이제 알고 그 의미도 상세하게 알게 되면서 이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또는 뭐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어지면서 상당히 이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안희정 전 지사 이슈로 인해서 그것의 긍정적 효과가 상당히 이제 제약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합리적인 얘기일 것 같고, 뭐 안희정 지사 사건은 사실 사람들이 이제 대중들이 인식하는 것은 좀 자극적이고 또는 부정적인 것들 사실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에 언론 인터넷 포털에 이제 검색어 그 순위를 보면 아시겠지만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뭐 이틀 이상 거의 이제 1, 2위권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니까 국민들이 상당히 계속 찾아보고 클릭하고 한다는 것이니까요. 검색어가 뭐 그냥 안희정 전 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뭐 그렇게 상위의 10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그런 사례는 사실 지금까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이 상당히 관심을 줬고 충격이 좀 컸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지율에 미치는 이슈들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안보 이슈는 대체적으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에 이미 반영이 돼 있거든요. 지난 올림픽 이후에 남북관계가 진전을 이뤘고 올림픽 이후에 지지율이 복원되는 것도 남북관계가 급무살을 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보 이슈는 대통령 지지율에 포함이 돼 있는 상태이고 오히려 우려되는 것은 과연 4월 말이라고 하는 남북 정상회담 일정 그 이후에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이 없고 비핵화로 가느냐. 이것이 이제 하나의 추가적인 이슈가 될 뿐이지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었던 것이거든요.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안보 이슈보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 윤희윤 센터장이 잘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사람들은 이 인물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도 본인이지만 당과 또 진보 쪽 기대가 큰 국민들을 볼 때 기자회견을 하는 것마저도 더 부정적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다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이런 기자회견을 취소한 것도 과거에 비슷한 유형의 지도자들의 스캔들 때의 대응을 보더라도 상당히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이 여론이 단순히 여론을 거치는 게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 때문에라도 이 안 전 지사와 관련된 이슈가 더 폭발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사실 제가 그냥 아마추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안 전 지사 건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굉장히 큰 실망과 충격을 줬을 거고 북한 문제는 어쨌든 진보와 보수의 의견이 갈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 4월 말이 합의가 되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의 상당수는 보수 쪽의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면에서 안희정 지사의 폭발력이 더 컸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나마 이번 주에 그 북한과의 이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좀 상승을 했습니다만 민주당은 화요일 날 좀 빠진 다음에 하락세는 멈췄지만 수요일도 하락한 채 횡보했거든요. 민주당이 물론 추미애 대표가 굉장히 긴급하게 회의 소집해서 2시간 만에 제명을 하는 그런 발빠른 조치를 통해서 더 이상 하락하는 것은 막았습니다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간의 합의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좀 반등을 한 반면에 민주당은 좀 하락한 채 지금 그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 남북 합의와 관련된 저희가 조사도 어제 했는데요. 어제 500명을 대상으로 했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 남북 합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60%, 부정적인 평가가 32%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태도가 그동안에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기 때문에 보수층에서도 당연히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타났지만 중도층에서도 못지않게 좀 부정적인 답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그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여전히 북한이 어떻게 향후의 태도를 어떻게 또 변화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도 중도층에서도 일부 있었고 또 진보층에서도 한 10%포인트가량 있었거든요. 수치 좀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북 합의에 대한 그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견이 60.3%, 60.3.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견이 31.5%였고요. 보수층에서는 긍정 35.2, 부정 58.4 이런 식으로 나타났는데 중도층에서는 긍정 59.5, 부정 31.9, 진보층에서는 긍정 85.8, 부정 9.2. 그래서 다른 이슈들에 비해서는 최근 이런 민감한 보수 진보 간 갈등이 있는 이슈 중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한 5%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났거든요. 이건 이제 북한 변수 때문에 조금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알겠습니다. 뭐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얘기는 잠시 뒤에 좀 이어서 좀 깊이 있게 다뤄보기로 하고요. 안희정 전 지사가 오늘 원래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자기 입장을 밝히는. 근데 그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를 했는데 취소를 하는데도 좀 그 어떤 여론의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겠죠? 배 본부장님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정치 생명이 절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만큼 잘 해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충분히 사과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과에 관한 한 최고 전문가가 이제 치알딘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이 사과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 설득하기도 너무 어렵다. 왜 이미 여론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데 이것을 반전하기는 어려운 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자칫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더 화근을 만들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본인에 대한 여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또 대통령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가지기조차 쉽지 않았다. 왜 우리가 많은 경우에 미투에 대해서도 아주 적극적인 지지 태도를 보였던 것이 안 전 지사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 진보 성향이 강한 인사들이 가지는 이런 이 성적인 스캔들에서 더 큰 파장이 왜냐하면은 평상시에 많은 경우에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미국도 보면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이 지퍼게이트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이유도 민주당이거든요. 게리 하트도 민주당입니다.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게 1988년도입니다. 아버지 부시와 대결을 하려고 했던데 도나 라이스에 대해서 치명타를 맞고 침몰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불륜 스캔들이었죠. 네네. 뉴햄프셔 중에서 37%까지는 나왔던 지지율인데 17%로 절단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갖가지 해명을 해봤자 먹히질 않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존 에드워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경우에 보면 다 민주당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 거기도 그러네 진짜. 그렇습니다. 나오게 되면은 이게 해명이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생각하고 이게 명료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기자회견을 끝끝내 하기는 어려웠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뭐 진보와 보수의 문제는 아닐 텐데 이제 진보 진영에 있는 인사들 사건이 더 주목을 받는
조명을 받고 주목을 받는 경향들이 있긴 있어요. 예. 지금 물론 사건들도 이제 거기에 많이 몰려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타격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이제 진보 진영의 진보 세력이 성장해온 과정을 이제 볼 때 보수 정치 세력의 어떤 부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도덕성과 정의의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성장해 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과 정의 이런 측면에서 좀 더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아니면 또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하는 이제 것을 일종의 이제 무기 또는 도구로 이제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제 공세를 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그것이 이제 물론 안정지 사건이 작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일이 하나 벌어진다고 했을 때 진보 진영의 인사 또는 관련 진보 진영이 입는 타격이 보수 진영에서 일어날 때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이것들이 공세로 사용할 때는 좋은데 그것이 이제 그 해당 진영에서 나타났을 때는 타격이 훨씬 더 이제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안희정 지사는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취소한 것은 아마도 이제 처음에는 해명하고 사과하고 하는 수준에서 이제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또 다른 어제 저녁에 추가적인 성폭력 의혹 사건이 이제 불거졌고 또 어제 또 다른 인사의 건도 불거지면서 사회적인 인식들 분위기가 더욱 이제 악화된 상황에서 단순 해명 사과 정도로 이것이 뭐 동정심을 얻거나 아니면 일단락하거나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제 작용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뭐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런 일이 불거졌을 때 진보 세력 쪽이 훨씬 더 타격이 크다. 왜냐하면 도덕성을 앞세워서 이제까지 정치적인 그 논리를 펴왔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일이 벌어졌을 때 문제고, 이거 뭐 여론조사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이번 미투가 시작되면서 진보 쪽에서 이렇게 계속 일이 잇따라서 터질까요? 그동안에 사실 이제 보수 정당 내부에서 이런 스캔들이 더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현 정부 들어서 현 정부와 관련된 인사들이 이제 권력을 갖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고 특히 일부 인사들은 이제 선거까지 다가오면서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피해자들이 참지 못하고 그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런 사람이 권력을 잡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그렇죠. 화가 나는 건가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현 진보 성향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와 관련해서 도덕적으로 많은 기대감도 가졌던 또 정당이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실망감이 좀 크고 충격이 더 컸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여전히 아무튼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건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검찰 조사를 차라리 빨리 받겠다라는 식으로 좀 스탠스가 바뀐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걸 여론의 지표상으로도 봐도 분석이 가능한 게 주로 이런 타격을 이 진보 쪽에서 발생했을 때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주요 지지 기반이 주로 20대, 30대 학생들. 또 화이트 칼라층. 이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갑질을 당한 쪽도 진보성향이 사실은 상당히 강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주변에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행을 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업무적으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성향도 공유하지 않으면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오히려 미투 운동의 중심에 서는 경우도 상당히 또 진보 성향이 강한 인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한 사람들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할 또 제기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또 일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클린턴 대통령 케이스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걸 암시해 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스타 검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더 주목했던 것이 공화당 쪽에서는 주로 위정을 했다. 이쪽에 더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런데 백악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백악관에서 97년 5월까지도 스타 보고서를 보면 24일까지 자행이 된 일이거든요. 그런데 최고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과 인턴입니다. 이걸 더 분노하거든요. 진보 쪽에서는. 진보 쪽에서 클린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이 여파가 지난 2016년 11월 힐러리 클린턴까지 온다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아니 건드려도 이건 심하지 않냐. 백악관 인턴을 건드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에드워드 문제도 왜 문제가 되느냐. 노스캐롤라이나의 진보 성향이 강한 단체들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건 이게 미국 사회도
사랑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린 아내를 놔두고. 예, 그것도 그거지만 캠프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존 에드워즈 본인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었던 이 여성 리엘 헌트가 누구냐면은 바로 비디오 촬영 담당자로 임시적으로 고용이 된 사람입니다. 예. 이런 수직적인 상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보 쪽 인사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 예. 아이고 참. 근데 말이죠. 네. 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사회에 어쨌든 유명인들이 또 정치인들 많이 이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 불거지고 또 이제 피해자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어떤 대중 정치인들 또 대중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어떤 인물들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인식을 좀 조정하는 데 이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과거처럼 한 사람의 뭐 열광하고 완전히 이제 우리의 미래를 맡긴다. 저 사람 정말 배타적으로 지지하고 이런 기류들을 상당히 좀 다운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것이 뭐 예.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좀 꼭 더 냉정하게 나쁘지만은 않은 보는 측면도 거는 있죠. 긍정적일 수 있겠네요. 사람들을 어쨌든 뭐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이런 기류가 아니라 적정하게 이제 바라보는 그런 이제 기류들을 형성되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한 사람을 열광적으로 지지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이제 배제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의 갈등들 대립들이 또 불거지는 그렇죠. 측면들이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정 정도 의심 내지는 뭐 약간의 기본적인 이제 신뢰를 적정한 수준에서 갖고 바라보게 되면 뭐 어쨌든 이성적으로 대중과 접점에 있는 인물들을 바라보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그런 이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선거 얘기를 좀 연관을 시켜볼까요? 일단 조금 먼 얘기긴 하지만 제일 먼 거부터 시작을 하죠. 다음번 대선 구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멀면서도 계속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대선 후보 경쟁 구도가 굉장히 달라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근까지 이제 차기 대선 지지도 조사는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아직은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고 보고 여론조사기관들이 1년이 지난 다음부터 대선 조사를 하는데요. 그 사이에 여론조사위원들이 그 1년 안에 하면은 청와대에서 뭐라 그러나요? 그러진 않은데 지금까지 이제 전례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럼 알아서 안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지난 연말 연시에 한번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 여권, 야권 나눠서 여권에서 가장 앞섰던 후보가 안희정 예. 지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여권 후보에서 지금 탈락하게 되면은 나머지 이재명, 박원순 이 두 후보가 유력 주자로 남게 되고요. 네. 또 보수 진영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안희정 지사하고 지지층이 겹쳤기 때문에 또 판도가 또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권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앞서고 있었는데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추격하고 있는 양상이었었는데 안희정 지사가 없어지면 안철수 전 대표가 좀 유리한 국면으로 바뀔 수도 그런 있고요. 영향이 있다면 재밌네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새로운 인물의 급작스러운 부상이 좀 더 어려워지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실제로 이제 새로운 스타의 부상은 보수 진영보다는 진보 진영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이 젊기 때문에 어떤 정보 습득이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도 스타가 되는 일들이 대표적인 경우가 있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떤 인물들의 어떤 문제가 있는 분위기 이것들의 인식도가 높아지게 되면 새로운 인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열광해주고 하는 기류들이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어떤 새로운 신인의 급작스러운 부상 이런 분위기가 이제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대선 등 어떤 선거 등에서 검증된 인물 이미 많이 알려진 인물들이 이제 유리하게 되는 그런 이제 흐름이 일정 부분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오랫동안 알려져 있어서 저 사람은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인식이 어느 정도 형성된 사람들 그런 검증된 인물에 대한 선호 내지는 뭐 긍정적인 기류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같은 맥락이지만 뭐 젊고 멋있고 일단 그런 존 F 케네디류의 정치인에 대한 그 신뢰나 기대도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이런 전개 상황에서 보면은 안희정 전 지사가 각광받았고 심지어는 당 대표를 맡을까 말까 그런 구상도 했었었고 그러니까 이런 떠오르는 새로운 인물에 대한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이 보는 것이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중심적인 국정 운영이 더 이제는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따져보면 윤희웅 센터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기 대선 후보의 거론은 지금의 기존에 봐왔던 것보다는 훨씬 더 늦어질 수 있다. 네.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그 이전과는 또 바뀐 그런 이 전국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단순히 이제 다음 이제 대선뿐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도 그래요. 이제 선거 국면의 진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건들이 터질 것 같은 이제 분위기 있고 또 기존에 터졌던 것들에 계속 이제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일단 때문에 각 정당이 검증을 훨씬 더 시간도 많이 들이고 공도 들이겠죠. 네, 그러니까 후보들이 또 여러 가지 또 스스로도 불안한 측면들도 예. 있을 테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대 후보에 대한 강력한 공세, 예. 비판, 비난 이것이 선거운동의 기본인데 그것을 하기가 주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 국면의 진입이 지연되고 또 해당 후보들의 적극적인 선거 캠페인이 좀 제약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흐름들을 지방선거에서도 이미 이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리고 특히 어떤 후보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됐던 인사들의 후광 효과를 통해서 선거 캠페인을 하던 후보들 같은 경우는 선거 운동을 지금 중단하기도 한 그런 그렇죠. 상황이니까요. 예, 예.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김에 지방선거로 넘어와서 일단 서울시장 선거에 민주당 쪽 경선도 지금 좀 변수가 생겼잖아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네. 정 의원이 지금 며칠째입니까? 한 나흘 그 침묵하고 있는 중인데 네. 정봉주 의원이 민주당 경선에 나섰을 경우에 일종의 뭐 매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경선 구도가 재밌어질 거라는 생각들을 네.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닐 경우에는 경선 구도가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경선 흥행 요소로 정봉 전 의원이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봤었죠. 네. 왜냐하면 박원순 의원이 독주는 하고 있습니다만 박영선 의원이 2위를 달리면서 1중을 형성하고 있다가 지난번 평창 올림픽 그 건 때문에 좀 주춤해졌고 네. 그래서 이제 우상호, 정봉주 등이 만약에 추격해서 2위 싸움이 치열해지고 예. 결선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민주당 경선이 굉장히 핫해질 수 있고 그러면 본선을 쉽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정봉주 전 의원 그 성추문 파문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경선 흥행이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고요. 또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충남도 사실 쉽게 이기지 않겠느냐 봤었는데 박수현 전 대변인한테 지금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게 되면서 그러니까요. 충남에 예를 들어서 이완구 전 총리나 뭐 이인재 전 의원이 지금 나온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쉽지 않은 선거가 돼버렸고 그러면 대전, 충남 또 충북까지 이게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경우에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충청부터 하방도 있겠지만 상방,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예. 굉장히 패색이 짙었던 지방선거였지만 지금은 조금 더 희망을 갖는 그런 어제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구간이 명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예. 신의로 나왔다가 이 미투 운동 이 기준에 또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치명타를 입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무대에 올랐다가 뭐 춤은 고사하고 완전히 정치 생명이 절단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오르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면 현직의 경우는 이미 검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현직으로 있는 동안 또 다른 추가적인 그런 미투에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의혹만 없다면 그래도 인지도도 높고 현직 효과를 누리는 일종의 구간이 명간 네. 현상이 또 두드러진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당에서는 후보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건들이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을 다소나마 낮추는 효과로 나타나게 되고 지표로 좀 확인이 되고 또 보수층이 보수 정당 또는 보수 후보로의 결집도가 좀 눈에 띄게 확인이 될 경우에는 보수 진영에서의 뭐 거론이 되던 홍정욱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 이런 이제 인물들이 후보로 다시금 이제 거론되면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 가능성이 좀 보겠습니다.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자기들 선거 입장에서도. 출마라는 것이 예. 본인의 당선 가능성이 있어야 예. 나오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그리고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격이 좀 컸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지율에 미치는 이슈들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안보 이슈는 대체적으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에 이미 반영이 돼 있거든요. 지난 올림픽 이후에 남북관계가 진전을 잃었고 올림픽 이후에 지지율이 복원되는 것도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보 이슈는 대통령 지지율에 포함이 돼 있는 상태이고 예. 오히려 우려되는 것은 과연 4월 말이라고 하는 남북 정상회담 일정 그 이후에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이 없고 비핵화로 가느냐. 이것이 이제 하나의 추가적인 이슈가 될 뿐이지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안보 이슈보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 윤희용 센터장이 잘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사람들은 이 인물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네.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본인도 본인이지만 당과 또 진보 쪽 기대가 큰 국민들을 볼 때 기자회견을 하는 것마저도 더 부정적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다분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자회견을 취소한 것도 과거에 비슷한 유형의 지도자들의 스캔들 때의 대응을 보더라도 상당히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이 여론이 단순히 여론을 거치는 게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네네. 이것 때문에라도 이 안 전 지사와 관련된 이슈가 더 폭발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사실 제가 그냥 아마추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안전지사 건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굉장히 큰 실망과 충격을 줬을 거고 북한 문제는 어쨌든 진보와 보수의 의견이 갈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 4월 말이 합의가 되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의 상당수는 보수 쪽의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면에서 안희정 지사의 폭발력이 더 컸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나마 이번 주에 그 북한과의 이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좀 상승을 했습니다만 민주당은 화요일 날 좀 빠진 다음에 하락세는 멈췄지만 네. 수요일도 하락한 채 횡보했거든요. 민주당이 물론 추미애 대표가 굉장히 긴급하게 회의 소집해서 2시간 만에 제명을 하는 그런 발빠른 조치를 통해서 더 이상 하락하는 것은 막았습니다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간의 합의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좀 반등을 한 반면에 민주당은 좀 하락한 채 지금 그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 남북 합의와 관련된 저희가 조사도 어제 했는데요. 어제 500명을 대상으로 했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 남북 합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60%, 부정적인 평가가 32%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태도가 그동안에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기 때문에 보수층에서도 당연히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타났지만 중도층에서도 못지않게 좀 부정적인 답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그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여전히 북한이 어떻게 향후의 태도를 어떻게 또 변화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도 중도층에서도 일부 있었고 또 진보층에서도 한 10%포인트가량 있었거든요. 수치 좀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북 합의에 대한. 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민심, 전심, 여론이 알고 싶다. 이 시대 최고의 여론 분석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매주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시대 최고의 여론 분석 전문가 그러면은 딱 이 말이 나갈 때 기분들이 어떠세요? 저는 저를 빼고 두 분 얘기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 실제 그렇지가 않은데 너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렇지 않으시면은 최고 한 분을 소개를 해주세요. 저희가 패널 교체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택수 대표로 그냥 단독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하도 메가톤급 이슈가 잇따라 터지는 바람에 좀 가볍게 시작하려고 그냥 농담 한번 던졌습니다. 이 메가톤급 이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죠. 김정은 폭탄이 셌습니까? 안희정 폭탄이 셌습니까? 네, 저희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리얼미터 주중 집계인데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 모두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 확산 보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3호 남북 합의 소식이 당청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만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 확산이 더 큰 영향을 미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소폭이긴 합니다만 0.9%포인트 빠진 65.6%를 기록했고요. 민주당 지지율도 2.4%포인트 빠진 47.6%를 기록해서 약보합세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서로 상쇄가 돼서 네. 근데 안희정 전 지사의 파문이 조금 더 컸기 때문에 당청질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뭐 두 가지 이슈 중에서 이제 어느 게 더 컸느냐 이제 파악해 볼 수도 있겠고, 예.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게 북한의 이제 대표단을 이제 파견해서 한 것들이 상당히 이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제 사안이었고, 네. 사실은 이제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이슈가 사실은 전 국민이 이제 알고 그 의미도 상세하게 알게 되면서 이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또는 뭐 북미회담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어지면서 상당히 이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안희정 전 지사 이슈로 인해서 그것의 긍정적 효과가 상당히 이제 제약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합리적인 얘기일 것 같고, 뭐 안희정 지사 사건은 사실 사람들이 이제 대중들이 인식하는 것은 좀 자극적이고 또는 부정적인 것들 사실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에 언론 인터넷 포털의 이제 검색어 그 순위를 보면 아시겠지만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뭐 이틀 이상 거의 이제 1, 2위권에 있었다고 그러니까요. 하는 것이니까 국민들이 상당히 계속 찾아보고 클릭하고 한다는 것이니까요. 검색어가 뭐 그냥 안희정 전 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뭐 그렇게 상위의 10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그런 사례는 사실 지금까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이 상당히 관심을 줬고,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견이 60.3%,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견이 31.5%였고요. 보수층에서는 긍정 35.2, 부정 58.4 이런 식으로 나타났는데, 중도층에서는 긍정 59.5, 부정 31.9, 진보층에서는 긍정 85.8, 부정 9.2. 그래서 다른 이슈들에 비해서는 최근 이런 민감한 보수 진보 간 갈등이 있는 이슈 중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한 5%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났거든요. 이건 이제 북한 변수 때문에 조금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알겠습니다. 뭐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얘기는 잠시 뒤에 좀 이어서 좀 깊이 있게 다뤄보기로 하고요. 안희정 전 지사가 오늘 원래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자기 입장을 밝히는. 근데 그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를 했는데, 취소를 하는데도 좀 그 어떤 여론의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겠죠? 배 본부장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정치 생명이 절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만큼 잘 해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충분히 사과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과에 관한 한 최고 전문가가 이제 치알딘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이 사과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 설득하기도 너무 어렵다. 왜? 이미 여론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데 이것을 반전하기는 어려운 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자칫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더 화근을 만들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본인에 대한 여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또 대통령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가지기조차 쉽지 않았다. 왜?